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지부입니다. 지난주에 멤버십 게시판에서 프로페라에 대한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었었죠. 월스트리트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S&P 500 주식에 대한 글이었었는데,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페라라는 기업에 대한 분석 영상은 검색해 보시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좋은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프로페라 기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당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저는 프로페라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 그 다음에 프로페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매력적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락업 해제일과 관련해서 투자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프로테라의 향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페라가요, 최근 20일, 한 30일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한 17불, 18불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주다가 7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쭉 빠졌었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10.5불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월 29일에 공시됐었던 S1 리포트를 한번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프로페라의 전체 상장 주식 수가요, 한 1억 6,87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파이프라인 물량이 4,1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프로페라의 경우에는 이 파이프 물량은 락업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 파이프 물량을 매도하려면요, 유가증권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유가증권은 정식 상장 이후 20영업일 이내에 SEC에 증권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6월 29일에 S1 리포트가 등록됐고 7월 9일에 이펙트가 됐죠. 그래서 7월 9일 이후부터 이 파이프 물량이 매도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150만 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날이었죠. 7월 9일 종가가 17불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인 7월 12일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큰 차이가 있죠. 7월 9일 이전까지는 100만 주가 넘지 않는 거래량을 보여줬었는데, 7월 12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월 12일만 거래량이 1000만 주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 날도 한 6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파이프라인 물량 한 4천만 주가 넘는 그 물량들 중에서 거의 뭐 한 30% 가까운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주가가 거의 10불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파이프 투자자들도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를 기다리는 물량들도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또 락업이 해제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영상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테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요,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면서 간단히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기버스만 팔 거라면 시작도 안 했다. 전기버스 외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부분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북미 전역에 100개 이상의 버스 운영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고 있고, BYD 중국 기업이죠.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 때문에 BYD 전기버스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2019년 현재 미국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50%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테라의 사업 부분 매출은요, 크게 전기버스 생산과 판매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 시스템이나 부품 판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충전 인프라 등 에너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얘기하는 프로테라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니치 마켓이다. 한마디로 틈새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버스는 테슬라와 경쟁하지 않는 좀 틈새 시장이다. 그 부분을 좀 메리트로 받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피해가는 게 좋겠죠,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로 받고,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관용차 교체 수혜주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주문하는 전기 버스 같은 그런 관용차들은 모두 메이드 인 USA 제품만 사용한다는 거죠. 중국 제품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수혜를 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 정부 차량이 64만 5천 대 정도 되고 공무원 차량이 24만 5천 대, 군용차가 17만 3천 대 정도, 그리고 우체국 차량이 22만 5천 대 정도 되는데, 이 차량들을 다 전기차로 교체를 하게 되면 10년에 걸쳐서 연간 한 6, 7만 대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6, 7만 대로 프로테라의 매출 볼륨이 얼마나 나올지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요,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테라가 전기 버스만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차지포인트 같은 이 충전 인프라나 ESS와 같은 에너지 충전이나 저장 사업을 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버스 시장 규모가 작다라는 거죠. 2019년 기준 100만 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간 신차 시장이 5에서 8만 대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프로페라가 다 먹는다고 해도 매출 볼륨이 크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프로테라 에너지가 자체 충전기를 판매하고 충전소도 제공한다고 하죠. 현재는 미국 전역에 50메가와트급 충전소를 450개 이상 설치했다고 하고요. 자, 경쟁사로는 블링크 차징이나 차지포인트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미주부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는요. 참고로 이 시장 점유율 1위는 차지포인트입니다. 2020년에는 1억 9천만 달러 정도 매출해서 2025년에 25억 6천만 달러로 13배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 지금 2021년이니까 한 5, 6년 정도 되는 시간에 매출이 13배가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기 버스 판매보다는 부품이나 서비스 매출, 충전소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출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 재평가가 예상된다. 재평가가 예상된다는 말은 프로테라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예상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25년까지 예상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이 트랜짓 부분이 아마도 이 운송 관련된 매출이니까 아마 전기버스 관련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파워드 에너지 부분 매출이 아마 전기 에너지 사업, 뭐 충전소 관련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별 매출을 보면 지금 삼성증권에서 말하는 2022년이 에너지 사업 부분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 시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25년이 되면 이 트랜짓 부분보다 매출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출 이익률을 보면 2020년, 2021년 모두 매출 총이익률, 다시 말해서 그로스 프로핏이죠. 이 그로스 프로핏이 5%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그로스 프로핏이 높지 않다는 건 기업의 수익성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 매출 이익률이 높지 않은데 이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높을 수가 없겠죠. 매출이익률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판관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차감하고 난 영업이익이 높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요, 이 사업계획서 상에는 2025년 정도가 되면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현재 4에서 5% 정도가 아니라 한 25%까지는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비타 기준 이익을 내는 시점은 20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까지는 프로테라의 비즈니스 모델과 2025년까지 예상 손익계산서를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프로테라는 전기 버스와 같은 이 전기차 판매로 뭔가 회사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파워드 에너지 부분 매출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가 좀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뭐 차지 포인트나 뭐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충전 기업들, 뭐 쟁쟁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얼마나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프로테라의 락업 해제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S1 리포트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보통 상장하고 180일 이후에 락업이 해제됩니다. 지금 프로테라 같은 경우는 티커가 바뀌고 상장을 한 그 시점이 6월 15일이기 때문에 180일 이후면 2021년 12월 12일 이후가 이제 락업 해제일이 되는데, 이 12월 12일 이전에라도 락업이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2월 12일 이전에 락업 해제될 수 있는 경우가 30거래일 동안 20거래일 평균 주가가 $20 이상인 경우에 전체 락업 물량 중에서 33% 정도 물량이 한마디로 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락업이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6월 15일부터 120일 동안 33%의 물량이 해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120일 동안이라고 하면은 6월 16일부터 10월 12일 정도까지가 될 것 같고, 120일과 180일 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20일 거래일 평균 주가가 20불이 넘을 경우에 또 33%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2021년 12월 12일 전까지 최대 66% 정도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20거래일 동안 평균 주가가 $20 이상인 경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20 밑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 부분을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12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락업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프로페라의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테라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굉장히 낮은 그로스 프로핏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로스 프로핏이 개선되는 걸 확인해 나가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전기버스 판매 매출보다는 에너지 사업 매출 비중이 높아져야 더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상장 초기 기업들은 자나깨나 락업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2021년 12월 12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물량이 또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락업이 해제되고 최소 3, 4개월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파이프 물량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후에 10불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투자 다이어리에 대한 활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PDF 버전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